50대라면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면서 인생 초기화를 당하는 또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기화하는 방법을 분노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나만의 문제의식을 갖는 거, 평생 하고 싶은 거, 나와 닮은 거, 이거를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반짝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자기다움의 시작입니다. 나의 세계관을 찾는 초석이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0대 세계관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게 보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식어 하나를 붙이겠습니다. 이러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조퇴한 50대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앞으로 나는 남은 세상을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50대 세상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란 거죠. 30, 40대 같은 경우는 노력하고 도전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50대 세상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리셋이 되죠.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를 설명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50대에 퇴직과 은퇴를 했다면 리셋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공장 초기화라 하죠. 50대 조퇴한 사람들은 공장 초기화와 인생 초기화가 왜 비슷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 50대에 조퇴를 했다면 인생 초기화를 경험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겁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자신에 의한 인생 초기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장비가 공장 초기화가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총 4가지 이유인데요. 문제 해결입니다. 기기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바이러스 감염할 때, 또 기기를 처분할 때, 남에게 팔 때 이제 개인정보를 삭제하죠. 그 다음에 심각한 시스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이제 앱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4번째는 장기간 사용 후에 성능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한번 싹 깔고 새로 깔고 민다고 하죠. 공장 초기화가. 인생 초기화도 공장 초기화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비교를 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다소 억지스럽지만은 한번 보실까요? 문제 해결 똑같습니다. 그거는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와 삶의 혼란을 정비하고, 또 불필요한 과거의 짐과 남의 기대에 벗어나고, 삶의 균형을 잃었을 때, 건강상의 문제겠죠. 또 새로운 도전과 취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리프레시할 때, 어쩌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50대는 인생 초기화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관이란 말 자체가 좀 어색하거나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이런 관점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나의 세계관이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남의 생각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남이 좋아하는 것인가? 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라면 나의 인생이 남의 인생과 비슷하거나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남을 흉내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의심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음악가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솔직히 음악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음악은 침묵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침묵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소리가 들릴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모차르트가 그 말을 했으니까 사실이겠죠. 모차르트 외에도 음악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와인이다. 또 어떤 작가는 음악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렇다고 침묵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사회적 명성을 위해서 곡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작곡을 하는데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 소리가 들리나 보죠. 하여튼 이것도 베토벤이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음악가의 세계관과 제가 알고 있는 세계관, 음악에 관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르거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베토벤이 죽고 116년 후에 에브럼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 동계 이론이라는 욕구 위계 이론을 발표합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나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음악가는 음악을 할 수밖에 없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으며 시인은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실현 욕구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이 자기 안에 잠재된 것들을 실제로 이루는 경향,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되는 경향이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자기가 되는 것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상실되거나 리셋되거나 아니면 희석되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다움은 자신의 세계관입니다. 50대 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상상하기.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도 한번 우리가 세계관처럼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상의 상은, 뒤에 있는 상은 모양상입니다. 그 모양상은 사람인과 코끼리상이 같이 붙어 있는 건데요. 이 코끼리상의 그 단어가 만들어진 거는 코끼리 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뼈의 형태를 보고 만든 것이 이제 코끼리상이죠. 근데 모양상의 상은 사람인과 코끼리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둘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네. 그런데 왜 저 단어가 나왔냐면 여러 설 중에 하나인데 코끼리 뼈와 사람 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직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군인이었을까? 왕족이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거는 더듬어서 상상을 한 거죠. 코끼리를. 손의 감각만 가지고 코끼리 부위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상상하는 겁니다. 예능에서 자주 나오는 게임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자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손을 더듬으면서 맞추는 거. 근데 뭐 저도 한번 이런 비슷한 게임을 해봤지만은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죠.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단지 감각으로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눈 감고 굉장한 그런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라 할 수 있는 50대 이후도 마치 인생을 눈을 감고 더듬어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상상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듬으면서 사는 상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50대 이후를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어렵고 닥치는 것이 당황스러운 것 뿐이죠. 결국 우리는 더듬으면서 50대 이후의 미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자기답게 사는 방법, 50대의 세계관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누구였나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였나를 아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의 직업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가 분노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나만의 문제의식을 갖는 거, 평생 하고 싶은 거, 나와 닮은 것,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해야만 하고 문제의식이 있고 평생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나와 닮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설명하자면 분노하는 거, 왜냐하면 분노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기준이 침해됐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감정이죠.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신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다움과 연결은 나는 절대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은 내면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가는 이후의 삶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죠. 자기다움 연결은 나는 왜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를 통해 나의 본질적인 역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만 문제의식을 갖는 거, 어떤 문제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나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독특성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죠. 자기다움 연결은 다른 사람은 무심하는데 나는 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나만의 차별화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거, 평생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활동입니다.
이는 열정과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죠. 자기다움 연결은 내가 이 일에 몰두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통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닮은 것. 나와 닮은 사람이나 사물은 나의 성향, 특징, 그리고 무의식적인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자기다움 연결은 나와 비슷한 이들은 왜 나를 끌어당기는가를 통해 나의 본질적인 성격과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의 세계관은 브랜드 지식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비싼 브랜드, 명품 브랜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지식이 재밌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브랜드가 골목가게에서 시작했거든요. 골목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가 됐죠. 저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케팅은 남과 다르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죠. 예를 들어서 더 화려하고 더 컬러풀하고 더 트렌디하게 보여서 잘 팔리기 위해서 비교와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비교와 경쟁 안 하죠.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더 확인해 갖고 그거를 돈독히 해서 남들과 비교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라든지 페라리 같은 경우인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제 브랜드 지식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저한테 매력적이었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세계관을 이루는 지식은 브랜드 지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짜라면은 골목가게를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해봤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잡지를 보면서 혹시 박제된 지식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지식을 갖다가 박제된 지식을 끄집어내봤죠. 2015년도에 골목대학을 오픈했습니다. 연남동에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골목대학이고요. 골목은 정말 자동차도 지나가지 못하는 골목이었습니다. 거기서 골목가게 주인들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2번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시켰죠. 그런데 문제는 골목가게 주인들이 그 시간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회사랑 합병했고 10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지금은 유니타스 라이프를 새롭게 오픈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음악에 대해서 제가 몰랐지만은 저의 세계관은 이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지식 경험은 무엇인가? 저는 브랜드고요. 그것이 남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골목대학을 운영해보면서 내가 배웠던 지식이 정말 움직이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갖다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대라면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면서 인생 초기화를 당하는 또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기화하는 방법을 분노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거, 나만의 문제의식을 갖는 거, 평생 하고 싶은 거, 나와 닮은 거, 이거를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반짝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자기다움의 시작입니다. 나의 세계관을 찾는 초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말을 보면은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제가 30대 이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말이 정말 100% 맞습니다. 지금의 의사결정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봐라. 50대의 세계관이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60살, 70살, 80살 죽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는 40대 이후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이었죠.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의 세계관이었다면 지금은 자기다움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나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을 갖다가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다움을 배우게 되고 자기다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카피하거나 복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갖고 새로운 가치, 내 안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